발라트로에서 완벽주의자 플러스 얻기 1일차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기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안드로이드에서는 도전과제를 완벽주의자 플러스 도전과제를 떴는데 스팀에서 이거를 다시 얻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도전과제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설정을 조금 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이 게임 한국어 번역이 있어요. 한국어 번역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국어 번역이 좀 잘못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어 번역보다는 영어가 된다면은 영어로 하는 거를 추천하고,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사용하진 않으니까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옵션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스크린 쉐이크 아니면은 CRT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조금 더 눈이 덜 아프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옵션들을 조절해서 쓰면 되고요. 저는 CRT를 끄고 CRT 볼륨을 끄고 이제 좀 깔끔한 화면에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임 스피드가 있어요. 게임 스피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게임 스피드를 1 정도로 놓고 시작할 건데, 나중에 게임에 익숙해지면은 이거를 점점 올려가면서 사실 4를 쓰면서 이제 게임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완벽주의자 플러스가 무엇이냐? 발라트로에는 컬렉션들이 있어요. 조커들이나 덱이나 바우처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조커들을 전부 다 한 번씩 써보면은 이 조커들이 이제 어떤 조커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조커들로 게임을 클리어하면은 그 클리어한 스테이크, 그러니까 클리어한 단계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스티커가 붙어요. 그래서 최고 난이도의 스티커를 이 모든 조커 150개의 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50개의 조커에 붙이는 게 이 게임 도전과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해보면 튜토리얼이 나올 텐데, 이 게임을 이미 진행해서 그냥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고요.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레드덱으로 시작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은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그리고 이제 보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몰 블라인드에 300, 이 300이 목표 점수고, 이거를 블라인드를 고르면은 이게 카드들이 나오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면은 런 인포의 포커 핸즈를 봅시다. 이게 포커를 잘 알면은 여기 있는 포커의 5장의 카드를 골라서 이 5장의 카드로 특정한 족보를 만들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하이 카드, 그리고 같은 거 2개를 플레이하면 페어, 그리고 같은 거 2개씩 2쌍을 플레이하면 2페어, 그리고 3개를 플레이하면 그 3 of a kind, 트리플이라고 하고, 5개를 연속된 랭크, 그러니까 J를 11, Q를 12, K를 13, 뭐 A를 14 아니면 1, 둘 다 양쪽으로 보고 5개를 연속으로 플레이하면은 스트레이트, 그리고 같은 문양을 5개를 하면 플러시예요. 그리고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으면은 풀하우스고, 4개가 같은 게 있으면은 4 of a kind, 그러니까 뭐 카드 4장이 있는 거고, 스트레이트이면서 플러시를 동시에 만족하는 펜은 스트레이트 플러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00점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300점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 5개짜리 그 핸드 5개짜리 카드 5개를 쓰는 풀하우스 플러시 스트레이트를 주로 노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칩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멀트, 그러니까 배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칩과 배수를 추가해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가장 처음에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은 이 카드를 플레이하면은 이 카드 자체에서 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칩을
그 카드에 해당하는 칩이 여기 있는 칩에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더해진 칩이 나중에 멀티랑 곱해져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이 게임을 하려면은 이제 곱하기를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곱하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단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패를 플레이하면은 어떤 점수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드가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법들을 점점 더 익혀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수학은 누군가가 이미 다 풀어주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만 좀 알면 돼요. 네, 일단 처음 패예요. 처음 패인데 세팅에서 고대비 카드도 켤게요. 그러면은 카드들이 좀 더 눈에 잘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 패인데, 처음 패에서 일단은 이 에이스, 그러니까 요 덱을 누르면 전체 덱을 볼 수 있는데, 에이스는 11점, 이 KQJ 이거를 페이스 카드라고 해요. 이것들이 10점,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적힌 수만큼의 점수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이스가 제일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수가 적을수록 점수를 적게 줘요. 일단은 가장 맨 처음에 스몰 블라인드에서 노려야 할 거는 보통 플러시입니다. 그래서 플러시를 여기서도 노려볼게요. 플러시를 플레이하려면은 문양이 가장 많은 문양을 제외한 나머지 문양을 이렇게 5장을 고르는데, 이거를 이제 플레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점수를 얻는 걸로 이제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아예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4번의 버림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버려봅시다. 다시 하트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머지 4장을 골라서 또 버려봅시다. 스페이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트를 계속 얻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트는 한 장만 더 뽑으면 되니까 이거를 또 버려봅시다. 아직도 안 나왔고 한 번 더 버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가 하트 플러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트가 한 장도 안 나왔어요. 남은 하트의 개수는 이렇게 덱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그러면은 남은 카드의 장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트가 9장이 남아있는데 하트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카드들을 버리는 카드가 없으니까 이거를 플레이를 해요. 이거를 플레이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이 카드를 얻을 거예요. 킹 하이 카드를 얻고 나머지 카드를 드로우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드로우 된 카드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카드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가 있으면은, 이 핸드가 있으면은 이제 핸드를 플레이하는 거를 버리기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를 플레이하는 거하고 버리기는 구분되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패를 플레이하고 싶을 때는 특정한 종류의 패가 아닌 다른 패들을 전부 다 버리는 걸로 버리거나 아니면 플레이하는 걸로 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5개가 만들어졌고요. 이 하트 5개는 플레이를 하면은 아마 300점이 넘을 거예요. 300점이 안 넘는 것 같아요. 292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플러시를 이제 하면은 이전에 했던 이 하이 카드 그리고 플러시랑 점수 합해져서 이렇게 300점이 넘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게임을 끝내면은 여기 돈이 주고요. 돈을 기본적으로 주는 돈이 있고, 이 안 쓴 플레이한 핸드 수에 따라 가지고 돈을 추가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4번 중에서 2번만 썼고 2개가 남았으니까 남은 2개당 1달러씩 얻어서 총 5달러, 5원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가 상점이거든요. 이 다음에 오는 것은 런 인포를 들어가서 블라인드를 보면은 다음에 어떤 것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스몰 블라인드를 하는데 이미 패 2개를 썼어요. 그리고 빅 블라인드에서 또 이제 450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패 4개로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 여기서 이 플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카드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카드들은 이제 행성 카드라고 어떤 그 페어를 플레이했을 때, 페어면 페어를 플레이했을 때 배수와 이제 칩을 늘려주는 그런 카드고요. 기본적으로 페어는 기본이 10 칩에 2 멀티인데, 근데 저 행성 카드를 쓰면은 칩이 15개 그리고 배수가 1 늘어납니다. 그래서 25칩에 3멀티가 돼요. 이 행성 카드는 사실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행성 카드를 잘 쓰면 좋은데, 행성 카드는 좋은 점이 여러 개를 중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중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이고, 행성 카드를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면은 점점 더 그 패를 플레이했을 때 세지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진 않아요. 또 이 점수를 주는 게 그래서 조커가 있어요. 이 조커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커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거가 있죠. 이게 포일이고, 여기 보면은 이 조커는 그냥 50칩을 준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조커도 그냥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커는 언커먼 조커들이 1.5배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조커만 그냥 사면은 언커먼 조커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포일만 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50칩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이 50칩도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너무 비싸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없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있는 팩들을 봅니다. 이 팩은 여기는 이제 조커들이 들어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픈 팩이라고 조커들이 들어있는 팩이고, 여기는 스탠더드 팩, 이 카드들이 들어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대개의 카드를 원하는 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일단은 조커 팩을 먼저 열어봅시다. 조커 팩을 열어보면은 이 퀸을 버릴 때마다 이제 $5를 주는 이 조커와 그 페이스 카드, 그러니까 이제 KQJ를 플레이했을 때마다 5멀트를 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고르냐, 이제 이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은 뭘 할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은 다른 조커를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돈이 결국에는 이 450칩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 상점을 가야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거를 이제 사면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서 그 퀸을 버려서 $5를 얻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안전하게 이제 5멀트를 그 KQJ 하나당 5멀트를 주는 거를 고르는 게 좋을까? 사실 두 개 중에 뭐를 고르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450점을 얻는 거에 자신이 있다면은 사실 첫 번째 거를 고르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450점을 얻는데 큰 자신은 없을 테니까 이제 두 번째 이 조커를 고릅시다. 이제 이 조커를 이렇게 얻었으면은 이 컬렉션을 보면은 이 조커들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 썼으니까 이제 이 조커의 이름과 설명이 보이고요. 다음에 여기 뭐 에디션 이런 것도 이제 기본 에디션, 부스터 팩도 우리가 쓴 부스터 팩들이 여기 이렇게 있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블라인드들은 보스의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보스의 효과가 우리가 이제 만날 보스는 하트들을 전부 다 디버프 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가진 보스예요. 이거가 어떤 보스인지는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지금은 이 스마일리 페이스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빅블라인드예요. 빅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 우리가 어떤 거를 플레이해도 칩을 한 40개 정도, 사실 50개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일리 페이스가 있어서 이 페이스 카드가 있는 거를 플레이하면은 5멀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 카드를 가진 5장짜리 팩, 뭐 플러시나 스트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플레이하면은 아마 우리가 450점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하냐? 우리는 투페어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투페어를 시도해 볼게요. 이 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투페어를 시도해 보고 페이스 카드 하나당 5멀티를 주니까 두 개가 있으면은 10멀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에이스와 에이스 이미 페어가 있고 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투페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를 버려줍니다. 이거를 먼저 버리는 이유는 이제 핸드는 남으면 돈을 주기 때문에 이 핸드를 덜 사용하고 맨 처음에는 버리는 거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투페어를 할 수 있어요. 이 투페어를 플레이할 때 다른 패를 넣는 거는 자유고 이때 넣을 때 이렇게 퀸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 퀸이 점수 계산에 활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한 에이스하고 잭만 점수 계산에 들어가고 이 잭은 이제 배수를 줘서 플러스 5배수를 줘서 450점이 돼서 450점이 넘어서 이제 빅 블라인드를 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빅 블라인드에 해당하는 돈을 얻고 남은 세 번의 핸드로 돈을 얻고 이 이자가 중요한데 5달러당 1달러의 추가 이자를 줘요. 그리고 이 이자는 최대 5입니다. 그러니까 25달러까지는 이제 이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25달러까지는 모으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카드는 이제 10이나 4를 플레이할 때마다 10칩과 3월트를 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플래닛 카드, 행성 카드인데 플러시를 하면은 2멀트와 15개 칩을 주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둘 중에 무엇을 사야 되느냐? 사실은 둘 다 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면은 플러시는 우리가 많이 플레이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그 투페어를 했는데 700점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보스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이자의 상한인 25달러를 찍어서 그래서 돈을 계속 얻은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드를 사지 않고 돈을 아끼는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바우처라는 것도 있는데 이 바우처는 내 게임 전체에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바우처? 그러니까 티켓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티켓을 사면은 보스 블라인드를 리롤 할 수 있대요. 보스 블라인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를 바꿀 수 있대요. 좋지만 뭐 물론 좋은 바우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아끼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사지 않고 이 스탠더드 팩도 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좋아요. 자, 하트 카드가 비활성화 됐는데 이제 이 하트 카드가 비활성화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하트 카드에서 칩을 못 얻어요. 사실 칩을 못 얻는 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스마일리 페이스 이런 카드들이 만약에 효과를 주는데 이 디버프된 카드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카드의 효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트 퀸이 있어요. 그럼 하트 퀸은 5멀티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렇게 연속된 4개의 수가 보여요. 이제 이 연속된 4개의 수가 보이면은 스트레이트를 가볼 거예요. 우리는 킹이 들어오거나 팔이 들어오면은 스트레이트가 되죠. 요런 4개 연속된 수가 들어왔을 때 스트레이트를 가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제 퀸이나 아니면 잭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멀트도 충분히 채워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버스가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 잠깐만 플레이를 해보면은
그 에이스와 퀸 그리고 사바 3을 버리고 이제 킹이나 아니면은 파를 뽑는 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파를 뽑았고요. 이거를 플레이하면은 칩은 이제 퀸하고 잭에 계산이 되고 10은 계산이 안 되고 멀트가 퀸하고 잭에 붙어서 600점을 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보스에서 얻은 돈과 그 이자를 합해가지고 23달러가 됐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카드들을 봅시다. 첫 번째는 스트레이트를 포함하는 패를 플레이하면은 12멀트를 주는 카드예요. 이 조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조커는 초반에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초반에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를 넘길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가 바뀌었지만 요 이제 800점을 넘기려면은 결국에는 멀트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2, 60 있다고 하면은 멀트가 뭐 막 15, 14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조커들이 활약을 합니다. 12멀트는 초반에 12멀트는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고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조커가 페이스 카드를 플레이하면은 멀트를 주고 있고 이 조커는 너무 제약 조건이 많아요. 제약 조건이 많은 게 스트레이트를 플레이해야만 12멀트를 줘요. 이거는 어떤 패든 뭐 플러시를 플레이하든 스트레이트를 플레이하든 아니면 투페어를 플레이하든 페이스 카드가 있으면은 5멀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조커는 상대적으로 이 조커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르지 않을 거고 이 조커는 성장형 조커예요. 성장형 조커고 이 조커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카드를 한 장씩 버릴 때마다 그 카드가 스페이드 카드면은 그러면은 칩 3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드는 이제 계속 바뀌고요. 스페이드가 될 수도 있고 하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0칩이고 이거를 사면은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버리기를 하면은 스페이드를 버리기 하면은 그러면은 칩을 더 얻습니다. 그래서 이 조커는 우리가 이자가 있지만 이자를 위해서 25달러를 모으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자를 위해서 일단은 사지 않는 걸로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스페이드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게임을 클리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클리어할 때 일단은 800점을 얻으려면 페이스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페이스 카드가 2장 정도 들어간 패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은 별건 없고 내가 이전에 이런 형태의 패를 플레이했을 때 몇 점을 받았지? 를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판에 스페이드? 페이스 카드가 2개 들어간 스트레이트를 플레이하고 700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스페이드 이 페이스 카드가 들어간 2개 정도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 점수를 받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연속된 이 4개가 있어가지고 10이나 5가 오면은 스트레이트가 되지만 페이스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못 얻을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버려봅시다. 얘네들을 버려보면은 이제 다시 온 것도 이제 페이스 카드가 없네요. 이 캐슬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것들을 먼저 버려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페이스 카드를 뽑으면은 페어는 플레이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페이드를 버릴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이거는 칩을 6개 줍니다. 왜냐하면은 카드를 2장 버렸으니까 스페이드 카드를 2장 버렸으니까 칩이 6개가 됩니다.
자, 이제 뭘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3 워카인드가 있어요. 이 3개짜리가 있는데 이 3개짜리는 풀하우스로 가기 되게 좋아요. 여기서 풀하우스를 가려면은 8이나 7을 한 장씩 뽑아야 되고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카드가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풀하우스를 가려고 하면은 A가 붙어도 되고 킹이 붙어도 되고 9가 붙어도 되고 붙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3장짜리가 있으면은 풀하우스를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 투페어가 있을 때 풀하우스를 가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카드 때문에 페어를 이제 킹, 퀸, 잭의 페어를 모으고 싶으니까 이렇게 버려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이제 이 카드를 이 캐슬 카드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초반에는 이 핸들을 잘 플레이해서 얻는 돈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기 킹하고 이제 팔이 있는 풀하우스가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멀트는 이제 또 얻어지고 여기 있는 칩까지 더해지면서 1300이 나왔어요. 네, 1300점을 얻었고 800점을 얻어서 우리가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다음에도 킹이 2개 들어간 아니면은 뭐 퀸이 2개 들어간 5장짜리 카드를 플레이하면은 1300점 정도를 얻겠구나. 그래서 이 게임을 깰 수 있겠구나. 캐슬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성장하면 좀 더 크겠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원 얻었어요. 25원을 얻었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때부터는 돈을 조금 쓰기 시작해도 됩니다. 25원이 넘으면은 그러면은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돈이 거기서부터는 잘 모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행성 카드, 이 행성 카드는 그때 말했듯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카드는 2, 3, 4, 5를 리트리거 합니다. 리트리거라는 거는 그 한 번 더 발동시킨다. 그러니까 이 카드 뭐 예를 들면 숫자 3인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칩을 3을 더 준다. 이런 거고요. 이런 약간 되게 이상해 보이는 그리고 별거 아니어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해봐야 뭐 점수를 뭐 20칩 정도밖에 더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카드는 이제 다른 카드와의 시너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보고 잘 뽑으면 되고요. 또 이 카드는 이제 에디션이 있어요. 이렇게 홀로그래픽이라는 홀로그램 모양의 에디션이 있는데 이 에디션은 10멀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조커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10멀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래픽 에디션은 초반에도 좋고 사실은 이 안티 그러니까 이 단계 한 3, 4까지도 되게 좋은 효율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못 얻지만 가져가 볼만한 것 같고요. 조커는 이렇게 순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조커는 순서로 옮길 수 있고 이거를 놓을 때 지금은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는 좀 더 좋은 카드를 먼저 놓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 바우처는 안티가 끝날 때까지 요때까지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 상점에서 빅블라인드가 끝난 상점에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이제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버릴 때 이제 그 보상을 주네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요 핵 카드가 왔어요. 핵 카드보다 중요한 건 홀로그래픽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10멀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요렇게 이제 페이스 카드 2개를 플레이해야 10멀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10멀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페이스 카드가 들어간 5장짜리 패를 플레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3개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3개짜리 3 오브 카인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볼 거냐면은 요 3개짜리를 포함해가지고 풀하우스를 만드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풀하우스를 만들려면은 방법은 이제 나머지 카드를 버리면 되겠죠. 여기는 캐슬과의 시너지를 얻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버려보고 이제 페어를 모두 넣었으니까 이거를 또 다시 버려볼게요. 이제 페어를 얻었어요. 이렇게 프로스를 얻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200을 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직접 플레이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이거를 플레이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은 디스카드를 사용하지 못해요. 이 디스카드는 캐슬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디스카드를 먼저 활용하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몇 점을 얻는지 이거를 보면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직접 계산한 다음에 이게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저번 판에 10멀트를 얻은 게 1300점 정도로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300점 정도로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1300점을 얻지 못하더라도 1300점에서 살짝 낮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미 있는 디스카드를 다 활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거를 3개를 디스카드하고, 이 디스카드를 하면은 이 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사가 더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사도 디스카드를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5장밖에 플레이를 못하니까 여기 있는 이 사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카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4 오브 카인드가 나왔고, 이거를 플레이해도 되고 아니면은 프로스를 플레이해도 되는데 4 오브 카인드를 플레이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겠죠? 점수가 높으니까. 이렇게보다는. 그래서 4 오브 카인드를 플레이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1700점 정도로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를 클리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얻고 핸드에 따라서 얻고, 그 다음에 이자를 얻습니다. 여기 이 상점은 사실은 얘기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핸드를 하나 더 주는 이 바우처가 있어요. 이 바우처의 가치는 얼마 정도 할까요? 사실은 이 핸드를 하나 더 준다는 게 4개짜리 핸드를 5개짜리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남은 핸드에 따라서 돈을 1달러씩 더 줍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도 이 핸드를 고르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핸드는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돈을 예전보다 1달러씩, 매턴 1달러씩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스 블라인드를 깨면은 그러면 이 바우처는 못 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보스 넘어가기 전에 샀어요. 그러면은 옵션에 이렇게 바우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바우처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특정한 조건으로 해금이 되니까
이거는 해금이 되면 생각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플레이한 포커 핸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플러시면 플러시, 스트레이트면 스트레이트가 이미 플레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곱하기 3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요 칩과 요 멀트가 의미가 있을까요? 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칩이 있어요. 그리고 멀트가 있어요. 근데 이 칩이나 멀트를 훨씬 넘는 멀트를 이 조커들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슬이 사실 지금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가면은 뭐 칩에 100집 정도 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쉽게 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멀트도 이미 10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것들에 곱하기 3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미 플레이한 핸드를 플레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핸드를 여러 번 플레이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핸드를 여러 번 플레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폴 오버 카인드나 풀하우스 아니면 플러시 같은 거는 여러 번 플레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번은 플레이할 수 있는 투페어 아니면 페어, 하이 카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눈을 돌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페어를 플레이하기로 했어요. 페어를 플레이하기로 했으면은 여기 있는 이 멀트와 칩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서 사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기본 페어가 10 곱하기 1이 있던 거에서 25 곱하기 3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칩이나 멀트에 더해서 추가로 칩이나 멀트를 주죠. 조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4개, 5개 중 4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래닛 카드도 쓸 수 있으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보스는 핸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2장의 카드를 랜덤으로 버리는 그런 보스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페어를 플레이하기로 했어요. 페어를 플레이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이런 페어들을 플레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페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2개 페어를 남기는 게 좋은데, 근데 페어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버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캐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들을 버려봅시다. 이렇게 카드들을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캐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카드들을 다시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페어를 플레이해볼 수도 있어요. 네. 이 페어를 플레이하면은 저번에 플레이했을 때 1700점 정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칩도 있고 이렇게 멀트도 있는 상황에서, 멀트가 이제 얘도 있고 이 핵도 있고 스마일리 페이스도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1600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마일리 페이스도 10 멀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홀로그래픽도 10 멀트를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하면은 게임을 이겨서 이 캐슬에서의 칩을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게임을 이기는 핸들을 바로 플레이하는 게 항상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5를 얻었어요. 5를 얻었고, 이렇게 플레이하면 5 2장만 점수에 들어가고, 이거는 곱하기 10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 앞에 칩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이기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카드 샤프도 발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페어를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래 하고, 우리가 뽑고 싶은 거는 다른 클로버 카드예요. 그래서 다른 클로버 카드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클로버가 아닌 카드들을 버려줍시다. 그러면은 보스가 이제 랜덤으로 두 장의 카드를 버리고 거기도 캐슬이 발동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페어가 1000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페어는 1000점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 샤프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 일반 페어가 1000점이었으니까 이제 3000점 정도를 얻겠죠? 만약에 한 번 더 플레이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클로버들 어떻게 하냐? 플러시를 플레이할 수도 있지만 굳이 플러시를 플레이하지 않아도 페어만 플레이해도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캐슬의 가치를 위해서 버립니다. 그러면은 45가 됐을 거예요, 캐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요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패를 플레이해서 그래서 클로버의 가치를 높이는 클로버를 더 뽑아오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여기서 페어를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계산을 하기 싫잖아요.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거를 플레이하겠구니 싶고 나머지 거를 버려봅시다. 나머지 거를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페어를 얻고 페어를 플레이하면은 그러면은 페어를 플레이해서 칩과 10멀트와 그리고 3배 아직 없으면 3000점을 조금 넘는 점수 3500점 정도를 얻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페어는 1000점 정도고 처음 플레이하면 1000점 정도를 얻고 그 다음 플레이하면 3000점 정도를 얻는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요거를 보고 이제 다음 점수가 얼만지 보스가 얼만지를 확인하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보스는 이제 No Repeat Types래요. 그러니까 페어를 한번 플레이하면은 다시 페어를 플레이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이 카드 샤프가 되게 상성이 안 좋다는 말이죠. 상성이 안 좋은데 우리는 이제 이 조커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돈이 좀 적으니까 돈을 좀 얻고 싶고 그리고 이 조커는 3개 이상의 페이스 카드를 한 번에 버리면은 그러면은 5달러를 준대요. 우리가 저번 게임에도 페이스 카드를 플레이하진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플레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어 2개를 플레이하면은 이 보스를 잡을 수 있어요. 페이스 카드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거를 사봅시다. 이거를 사보고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바우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제 다이아몬드를 버리면은 칩을 준대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가 없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지금 버리는 선택을 하기가 되게 아까워요. 그래서 어차피 페어를 플레이해야 된다면은 페어를 그냥 먼저 플레이하고 이거를 약간 버리는 패처럼 써봅시다. 그러면은 1000점을 조금 넘는 점수를 받았고요. 이제 이렇게 페어를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카드는 버려도 되겠죠. 다이아몬드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이것도 버릴게요. 이것도 버리는 이유는 어차피 페어는 다시 드로우할 수 있어요. 페어는 다시 드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페어는 다시 드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페이스 카드를 3장 버리면은 3장 이상 버리면 그러면 5달러를 줍니다. 그래서 페이스 카드 3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버려야 되니까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제 나머지를 어떤 걸 버려야 되냐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려보면은 남은 카드 장수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에이스하고 6은 한 장도 남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버려봅시다. 뭐 에이스를 버려도 되는데 이제 요걸 버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 3개를 버리니까 5달러를 줬어요. 네, 그리고 잭을 이렇게 드로우해서 잭을 플레이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페이스 카드가 들어간 이 페어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8,000 정도 하고, 그러면은 이 카드 샤프가 없으면은 한 2,5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 계산이 약간 이전에 얼마나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카드들이 들어가면 몇 배가 되는지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카드는 처음 플레이했을 때 3,000점, 뭐 나중에 플레이하면 뭐 8,000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계속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걸 볼게요. 이거는 원래는 25달러까지 모으고 이제 5달러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50달러까지 모으고 이자를 이제 더 받습니다. 지금은 살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커가 있네요. 조커는 가지고 있는 조커 카드당 이제 그 3멀트를 얻는 카드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15멀트를 주는 카드예요. 15멀트를 주는 카드는 지금 이제 이 스마일리 페이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핵은 이제 홀로그래픽이 있으니까 10멀트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요 조커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조커가 있어요. 요 조커는 플래닛 카드. 우리가 플래닛 카드를 쓸 때마다 0.1배를 추가로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1.1, 1.2, 1.3 이렇게 배수가 계속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성장형 카드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성장형 카드를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카드는 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집으려면은 이제 예전에 있는 카드를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그렇게 팔 만큼 좋은 카드인가를 생각해보면은 얘를 팔아서 사면은 가격이 똑같은데 뭐 좀 더 좋아지는 거니까 사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2개를 삽니다. 이렇게 2개를 사요. 그러면은 곱하기를 항상 앞에 두고 곱하기를 항상 뒤에 두고 더하기를 앞에 둬야 더하기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더 해봅시다. 이 플래닛 카드를 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플래닛 카드들이 들어있는 요 팩을 여는가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플래닛 카드를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임의에 관련이 없는 3개의 어쨌든 랜덤으로 3개 종류의 패가 나오고 이거를 강화하는 카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페어를 플레이하는데 페어가 있진 않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콘스텔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플래닛 카드를 열었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플레이하든 0.1 배수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거나 플레이해도 되는데 플레이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높은 거는 이제 플러시인 것 같고요. 대기 해금됐네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봅시다. 1.1이 됐고, 여기 있는 이 스펙트럴 카드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이제 열어봅시다. 이 스펙트럴 카드는 이 카드들의 더 좋은 효과를, 희귀한 효과를 붙여주는 그런 카드예요. 여기는 이 네거티브를 이제 조커에 붙이는 그런 카드가 있고, 카드가 있네요. 엑토플라즘이란 카드고, 이러면은 사실상 조커 슬롯이 6개가 되는 그런 거죠. 왜냐면 네거티브가 플러스 1 조커 슬롯이니까. 근데 핸드 크기가 1 줄어듭니다. 얘는 안 크고 조커를 복사한 다음에 다른 나머지 조커들을 모두 다 부수는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인캔테이션은
카드 하나를 랜덤으로 없애고 그 다음에 강화된 카드 4개를 얻는 거고요. 이거는 카드에다가 아우라는 카드에다가 포일이나 홀로그래픽, 우리가 홀로그래픽을 봤었죠. 이렇게 홀로그래픽 에디션 아니면은 그 포일 아니면은 폴리크롬을 이제 50칩을 주거나 10멀트를 주거나 1.5멀트를 주는 그런 거를 넣는 카드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보면은 선택하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은 앙크를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를 복사하면 좋은데 나머지 카드를 다 없애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엑토플라즘, 이 핸드가 8장에서 7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가 8장에서 7장이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페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페어를 플레이하면은 나머지 이제 카드들을 이렇게 버려야 될 텐데, 이렇게 버리면서 우리는 이 페이스레스 조커 때문에 페이스 카드도 모아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패 공간이 페어나 패를 그냥 내가 플레이할 패를 준비할 공간, 그리고 요 페이스레스 조커를 위한 공간, 그리고 버릴 공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공간이 패에 필요한데 그 네가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핸드 사이즈를 하면은 조커 슬러시가 늘어나는 거 좋지만 이게 너무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지도 않을 거고요. 오라는 좋아요. 오라는 좋은데 지금 이 오라는 카드 하나에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 52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가 항상 그 카드를 뽑아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한 장보다는 많은 4장의 강화된 카드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4가 없어지고 이렇게 강화된 카드들이 마구 들어갔어요. 강화된 카드들은 이렇게 설명을 볼 수 있고요. 설명 볼 수 있고 이 카드들에 대한 설명은 카드를 뽑아오면은 하도록 할게요. 아마 카드에 대한 어떤 강화가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여기 있는 이 카드들은 그 새로 굴려서 5달러에서 내면 새로 굴려서 카드를 새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돈을 25달러로 맞추는 게 우선인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이 스킵 블라인드라고, 이거를 하면은 전투를 안 하고 돈을 2배를 주는 그런 카드예요. 26달러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돈은 됐는데 상점이 없어요. 상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보스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캐슬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레스 조커의 가치를 계속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아니기 때문에 스킵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캐슬이고요. 스페이드를 버려야 된대요. 스페이드를 버려야 되고, 이게 글래스 카드가 나왔네요. 글래스 카드는 이제 이 카드에 효과가 또 붙어요. 어떤 효과가 붙냐면은 배수가 2배가 되고, 이 카드를 플레이했을 때 4분의 1 확률로 부서진대요. 이 카드는 나중에 활용 용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들을 버리는 거가 먼저일까요? 버리는 거, 이 잭을 버리는 거가 별로 원치 않아서, 왜냐면 이것도 요 페이스레스 조커로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버려봅시다. 네, 이렇게 버려봅시다. 이거는 나중에 페이스레스 조커가 좋은 밸류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렇게 요거를 버리고 나머지는 이 정도를 버리면은 되겠죠? 자, 이제 요거를 플레이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페어를 플레이하면은, 그러면은 점수가 2000점 정도가 나오네요. 페어 2000점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스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스틸 카드는 이 카드가 패에 있는 동안에 1.5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플레이하는 걸로는 점수를 못 받고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내 패에 남아있다면은 1.5배를 줍니다. 지금은 배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배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음 거는 이제 다음 핸들을 플레이하면 우리가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들을 버려서 밸류를 좀 챙겨가는 걸로 합시다. 이 캐슬이랑 카드를 좀 더 키워보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 카드고요. 요거를 버리고 일단은 이거를 버리고 그럼 페이스레스 조커 때문에 돈도 없고 하겠죠? 이 럭키 카드를 볼게요. 이 럭키 카드는 멀트를 주고 5분의 1 확률로 멀트를 주고 그리고 15분의 1 확률로 $20를 얻는 카드입니다. 럭키 카드는 사실은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럭키 카드 카드도 옮길 수 있어요. 이 럭키 카드는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멀트가 아니라 돈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20를 얻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25에 바로 근접해줄 수 있고 럭키 카드를 뭐 예를 들면 되게 뭐 한 3장 정도만 있다고 해도 이거를 이렇게 매턴 발굴해 가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한 번만 터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고 안 터진다고 해도 막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럭키 카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역시 이렇게 하다가 터지진 않는 거고 8,000점을 얻네요. 그래서 2,000점에 8,000점 정도인 것 같고 2,000점, 8,000점인 것 같고 자 이제 봅시다. 이제 클러버 3멀트 너무 멀트가 작아요. 플러시 우리 플러시를 플레이 안 할 거예요. 카드 이제 이것들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셀레스티얼 페르가를 넣어줄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플래닛 카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뭐 이 플래닛 카드도 결국에는 여기 컬렉션에 모아야 되니까 한 번도 안 연 거를 해줄게요. 어차피 뭘 고르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플래닛 카드 컬렉션에 이렇게 모아줬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팩. 이 스탠다드 팩은 카드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강화된 카드가 나와요. 강화된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CL이 붙은 카드가 나옵니다. 이 CL이 붙은 카드는 이제 이 골드 CL은 금색 CL은 플레이를 할 때마다 $3를 줘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할 때마다 $3를 주고 럭키 카드는 이제 기대값이 이제 15분의 20이잖아요. 그러니까 럭키 카드를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이 잭을 플레이하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한 $1, $2가 안 되게 주는데 평균 얘는 평균 $3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라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골라도 될 것 같아요. 골라주고 여기는 이 바우처를 구매하냐? 일단은 구매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서 다음 판에 이제 다음 보스를 가기 전에 $20 혹은 이제 $25로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아이가 있어요. 얘는 조금 골치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버려주고 캐슬을 이용해서 버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럭키 카드는 버리기보다는 플레이를 하고 싶으니까 남길게요. 그 다음에 킹, 퀸 우리가 잭 페어를 플레이 할 것 같아요. 아마 플레이 한다면은 잭 페어 네 이렇게 버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잭의 페어를 플레이할게요. 잭의 페어를 플레이해도 되고 이걸 버려도 되네요. 뭐가 더 가치가 높을까요? 이거를 버리면은 5원을 주는데 얘를 플레이하면 3원을 줘요. 그러면은 버리는 게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버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버리면은 이제 캐슬의 밸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이 럭키 카드가 있고 이 골드 카드가 있어요. 이 골드 카드는 스틸 카드랑 마찬가지로 손에 있을 때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플레이 하진 않을 거고요. 이 하이 카드를 일단 플레이 해볼게요. 왜 하이 카드를 플레이 하냐면은 이제 이 보스는 같은 패를 여러 번 플레이 못하기 때문에 하이 카드도 플레이하고 뭐 페어도 플레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패를 플레이해야 돼요. 오, 좋아요. 럭키 카드가 터졌고 럭키 카드가 자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좋고 이제 조커도 회급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자 그때 얻었던 이자도 거의 끝에 근접한 것 같네요. 좋아요. 이제 봅시다. 이 페이스 카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곱하기 2 멀티를 주는 카드가 있어요. 우리는 페이스 카드를 좀 버릴 것 같기 때문에 안 고를 것 같고, 이 스톤, 그러니까 스톤 카드를 플레이한 덱에다가 넣는 카드가 있는데, 스톤 카드는 이런 50칩을 주는 카드예요. 근데 랭크나 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페어나 이런 거에 사용되지 않고 그냥 플레이하면은 같이 점수가 계산돼서 50칩을 주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캐슬에 버리고 싶고, 이거는 숫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캐슬에 버리는 거를 받지도 못하고 페어도 플레이하지 못해요. 오픈 팩을 봅시다. 조커들을 좀 봅시다. 에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커가 있어요. 이 조커는 4장짜리 패를 플레이하면은 4칩을 준대요. 그래서 이것도 성장형 조커고요. 이거는 성장형, 이제 얘도 성장형 조커인데 얘는 파는 값 있잖아요. 이 판매값. 얘를 이제 판매를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3달러가 되는데 얘도 판매를 하면 원래 2달러예요. 근데 5달러, 8달러 이렇게 올라갑니다. 페이스레스 조커와 이 에그 중에 뭐가 더 낫냐?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페이스레스 조커를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3달러씩 얻고 매 라운드마다, 이거는 5달러씩 얻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 카드를 매번 게임마다 한 번씩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페이스레스 조커를 좀 더 가져가고 싶고 이거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 팩 카드들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 7이 있네요. 이 스틸 카드 7. 스틸 카드와 실은 같이 붙을 수 있어요. 카드와 실은 같이 붙을 수 있고, 아마 이거는 이제 실 때문에도 있고 카드도 좋기 때문에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있어요. 요거는 바우처는 포일 홀로그래피 폴리크롬 에디션. 그러니까 50칩 10멀트 1.5배가 2배 더 많이 나온대요. 여기 조커들에게 그게 달릴 확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냐? 지금은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이때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다이아몬드를 또 버립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게임을 저번이랑 같이 똑같이 플레이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페어를 플레이하면은, 요거를 플레이하면은 3달러를 얻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걸 버리면은 이거를 버리면 5달러를 얻습니다.
어차피 페이스 카드 한 장 더 뽑아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골드실을 플레이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페어가 돼서 이 잭이 발동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골드실을 버리는 거라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요. 또 그렇고 이렇게 하이 카드를 플레이하면은 2000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계속 버리고 이거를 미리 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버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버립시다. 요게 모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이 페어를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그냥 카드 한 장만 플레이했는데도 2600점이에요. 이거 두 개를 플레이하면은 더 좋은 거를 플레이하면은 점수가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플레이를 하고 이거는 페어가 3000점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3000점을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이 바우처를 사냐 50달러가 넘으니까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처를 사서 그 다음에 좀 밸류들을 좀 봐주고 그다음에 스펙트럴 팩에서 오라를 받은 카드가 이제 요거가 그 카드 한 장에 그 포일 홀로그래픽 폴리크롬 이거 효과를 주고 요거는 한 장에 폴리크롬을 준 대신 나머지 조커를 다 부수면 돼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고 설명했듯이 지금 이 조커들의 구성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게 이 스틸 카드는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좋아요. 근데 이 골드실이나 이 에디션은 플레이를 하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그냥 하나에 전부 다 붙여라 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데 붙이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패가 하나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라도 쓸 수 있게 요거를 같은 것에 붙이는 게 좋은 것 같고 포일이 붙었네요. 그리고 이 아르카나 팩을 열게요. 아르카나 팩은 타로 카드를 주는데 타로 카드는 이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카드예요. 되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좋은 효과 뭐 이거의 판매 밸류 이거의 판매 가격의 합을 주거나 아니면은 골드 카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플래닛 카드를 준다 아니면은 이전 플래닛 카드랑 같은 카드를 복사해서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지금 돈이 모자라지도 않고 우리는 이 플래닛 카드를 키우는데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요거를 써서 플래닛 카드를 키웁시다. 이게 관련이 없는 카드가 나와도 어차피 이 컨스텔레이션의 밸류가 있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면 되고요. 리롤을 하냐 50달러가 넘으니까 어차피 다른 걸로 이제 쓰니까 리롤을 합시다. 이거는 저번에 말했던 스트레이트 그 조커고요. 이거는 카드 하나를 글래스로 만드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조커, 타로, 플래닛, 스펙트럴 카드가 여러 번 나올 수 있게 만든대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사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사고 싶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사고 싶은 카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이 컨스텔레이션의 밸류를 위해서 써줍시다. 여기서 한 번 더 리롤을 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롤을 하면은 뭔가 사기 위해서 리롤을 하잖아요. 근데 샀다고 하면은 돈이 5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페이스레스 조커가 있다고 해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사실 조커보다는 플래닛 카드나 타로 카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리롤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돈을 저렇게 쓰면서 리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가면은 하트래요. 하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트네요. 이거는 이렇게 버려주고 플레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있는 카드들을 버리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사실상. 좋아요. 그다음에 하트니까 이 아마 4의 페어를 일단 남겨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10의 페어를 남겨두는 걸로 할게요. 이유는 골드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 손에 남겨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안 되면은 이거를 그냥 써버려도 돼요. 이렇게 그 골드 카드를 그냥 플레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플레이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트를 버리는데 좋아요. 하트를 버리고, 이거를 못 버리는 건 좀 아쉽지만 하트를 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플레이해볼까요?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이 럭키 카드도 쓸 수 있으면서 다음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이 만들었으니까 이거 속도를 좀 올릴게요. 속도를 좀 올려서 돈이 없고, 그리고 보너스 카드 2개를 보너스로 만들고, 이거는 플레이한 페이스 카드마다 2달러를 2분의 확률로 2달러 주는 카드인데, 조커인데, 이 조커가 지금 돈 같은 걸 만들고 있고, 이거는 집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성팩은 마찬가지로 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포어버 카인드를 열게요. 그리고 아르카나 팩을 열고, 여기서 무엇을 고르냐? 일단은 이 중에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카드들을 현재 패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카드 2개나 이렇게 발라주고, 베이스를 발라주고, 돈 2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돈을 2배를 하면은 뭘 할 수 있냐? 상점에서 리롤을 할 수 있어요. 공짜 리롤을 주는 카드가 있고, 6개 턴마다 4배를 주는 카드가 있는데 둘 다 관심이 없고요. 한 번 더 볼까요? 이거는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특정한 문양을 패를 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캐슬이 있는데 이 캐슬은 문양을 매번 바꾸니까 다이아몬드를 가는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 번만 더 굴리면은 이제 됐고, 리롤이 점점 비싸져요. 지금 맨 처음에 5였는데 6, 7, 8 이게 비싸지잖아요. 8달러를 주고 리롤을 하고 싶진 않아요. 스페이드가 디버프가 된대요. 근데 버리기가 아쉽게 스페이드네요. 그러면은 버리기가 이 캐슬을 여기서 키우지는 못하고, 나머지 거를 봅시다. 이 페이스레스 조커도 이 디버프된 카드를 세지는 않아서, 그래서 디버프가 안 된 카드로 이제 남기고, 요것도 이제 같이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버프가 안 돼도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은 페어가 5,000점, 6,000점을 주고, 이거 2개를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은 카드를 버렸기 때문에 주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이랑 게임의 진행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컨스텔레이션을 키운다, 캐슬을 키운다, 요 앱스트랙트 조커를 이제 키운다, 요거밖에 없고요.
중간에서 뭔가 신기한 선택들이 있으면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는데 이 바우처는 카드 슬롯을 하나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점 슬롯을 2개에서 3개로 만들어요. 이게 요거를 산 다음에 사서 사용한 다음에 카드 슬롯이 하나인데 이때 이제 바우처를 쓰면은 그러면은 3개가 됩니다. 슬롯이 이게 3개가 돼서 리롤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요. 이 컨스텔레이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쓰고 마찬가지로 셀레스티얼 팩 열고 이제 페어가 있네요. 페어를 쓰고 그리고 스탠더드 팩을 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블루실인데 이 블루실은 패에 있으면 좋은 카드예요. 패에 있으면 좋은 카드고 마지막에 패 이걸 잡고 있으면은 패 이걸 잡고 있으면은 플래닛 카드를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플레이한 거랑 똑같은 플래닛 카드를 줘요. 플래닛 카드는 이 컨스텔레이션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블루실은 요 플래닛 카드를 여러 장을 쓸 수 있게 해줘요. 여러 장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블루실은 매우 좋습니다. 리롤을 한 번 해도 될 것 같고요. 신기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 버스인데 이 버스 모양의 카드인데 이 카드는 내가 스코어링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점수를 얻지 않는 그 패를 계속 쓰면은 1멀티씩 올라요. 근데 페이스 카드를 점수를 얻는 걸로 쓰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킹의 페어를 쓴다거나 이러면은 다시 0멀티로 돌아갑니다. 성장형 조건데 되게 신기한 성장형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2의 페어를 플레이해요. 근데 거기에 킹이나 퀸이나 잭을 끼워서 쓰면은 페어가 우선이기 때문에 발동을 안 하죠. 그럴 때는 발동을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스코어링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멀티를 정상적으로 쌓아줘요. 우리가 이거를 고르냐? 이거를 고르면 뭘 팔아야 될까요? 이거를 고르면은 여기 있는 곱셈 조커를 팔기는 아깝고, 여기는 돈을 만들어주는 거를 팔기도 아깝고, 요 앱스트랙트 조커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0멀티란 말이에요. 들어갈 때는 0멀티라서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냐는 잘 모르겠어요. 페어가 곱하기 4인데 지금 이게 있으니까 곱하기 19가 되는데 이거 있으면 4잖아요. 그러면 이게 5배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0점인데 1,000점만 얻게 되는 거고, 이게 있더라도 뭐 1,000, 3,000, 3,000, 3,000에서 요 점수에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안전한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카드를 파는 거예요. 이 카드가 돈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진 않고, 어쨌든 이 조커랑 요 성장형 조커랑 이 일반 조커랑 같이 쓰면은 점수에서 모자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같이 쓰는 걸로 하고, 이 카드의 밸류 때문에 플래닛 카드는 계속 쓸게요. 그리고 답을 봅시다. 다이아몬드. 자, 여기서는 이제 페이스 카드를 버려야 돼요. 왜 페이스 카드를 버려야 되냐? 페이스 카드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이 버스에서 어차피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펀드에 있지 않고 페이스 카드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리고, 페어를 플레이하고 싶은데 요거를 플레이하고 싶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때 말했던 그걸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페어만 이제 쓰고, 페이스 카드는 이렇게 스코어링이 안 되니까 버스를 계속 키우면서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8,000점이네요. 점수가 되게 높네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드를 벌어볼까요? 글래스 카드를 깨고 싶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카드를 계속 얻으려면 그 플레이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은 점수가 줄어서 최대한 많은 패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 곱셈 조커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보내면은 그러면은 점수를 최대한 덜 얻을 거예요. 뭐 지금은 아마 더 점수를 얻을 텐데 이거를 쓰면은 버스가 안 되니까 쓰고 그러면은 페어를 플레이하면은 9,000점. 그러니까 원래 8,000점이 3배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점수가 그렇게 큰 점수가 나오진 않죠. 특이사항이 있는 조커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설명할 조커는 없는 것 같고. 이건 안 쓸 거니까 이렇게 넣고 이거를 플레이를 안 할 거라고 여기에 골드 카드를 다는 거는 그때 말했듯이 패를 한 장 적게 쓰는 거랑 똑같아서 좋진 않고 요거가 지금 페이스 카드잖아요. 이 페이스 카드를 스톤 카드로 바꾸면은 페이스 카드가 더 이상 안 이게 돼요. 랭크가 없으니까 바꿀게요. 그리고 다른 타로 팩을 열면은 이제 이거는 카드를 2장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좋지만 일단은 페이스 카드를 안 쓸 거니까 이거를 파괴할게요. 그 다음에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드를 파괴하면 일단은 덱에서 원하는 카드를 뽑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부술 수 있으면은 부숴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클러버하고 페이스 카드를 쓰시다. 그리고 네, 없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클럽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아마 플레이를 하면은 될 것 같고 점수를 안 얻고 싶으니까 요렇게 하고 6,000점이네요. 6,000점이고 한 번 더 클럽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클럽을 한 번 더 버릴 수 있네. 이거를 플레이를 하고 싶거든요. 이거를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요렇게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투 페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카드를 쓰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페어만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일단 여기 있는 이 블루 실리 맨 마지막에 쓴 거를 주고 페어의 레벨을 올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페어만 플레이를 하고요. 좋아요. 다음으로 갑시다. 폴리크롬 1.5배짜리 조커네요. 이거는 이븐 랭크를 플레이하면은 3월트를 주는데 사실은 곱하기 1.5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미 좋은 조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 페이스레스 조커, 이 페이스레스 조커는 요 조커를 팔고 다시 집을만 할까요? 이거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너무 많이 해놔서 여기 뺐는데 이거를 사실 쓰면은 6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앱스트랙트 조커가 없어도 페이스레스 조커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애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레스 조커를 집읍시다. 이것도 같은 성장형 조커예요. 타로 카드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서 쓴 개수만큼 멀티를 주는데 타로 카드를 지금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서 저희는 이제 요거를 비슷하게 이제 없애고 셀레스티얼 픽인데 이번엔 2개를 쓸 수 있네요. 아무거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페어를 쓰고 한번 봅시다. 처음 핸드가 페이스 다운으로 들어도 된대요. 뒷면으로 들어도 된대요. 이 버스는 페이스 카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페이스 카드는 주로 이제 수가 크기 때문에 이쯤에 있을 거고
이렇게 버리면은 가장 큰 게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페이스 카드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스페이드를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정렬을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사실은 뒤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해줘요.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요 세 개가 아마 스페이드 카드일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드 카드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쓰고 싶어요. 이걸 쓰고 싶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페어를 플레이해주고 페어가 얼마나 얻을지를 모르겠네요. 7,500을 얻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핸드는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봅시다. 페어를 플레이하면은 점수를 꽤 얻을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거의 이거랑 유사하게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특이한 게 나올 때까지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쓸 수 있어서 또 이거랑은 상성이 좋지 않고 2만 점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7,000점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좀 더 얻을 수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따 고민해봅시다. 신물트를 주는 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수단인데 플래닛 카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옮기고 집어도 돼요. 집어도 되는데 플래닛 카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블루시드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신기한 카드가 있어요. 신기한 카드는 이거는 플레이한 포커 핸드 레벨을 올려주는 카드인데 이게 이미 성장형이기 때문에 더 이런 성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얻어서 좀 더 좋은 조커를 사보는 걸로 합시다. 하고 아 맞아, 방금 보스 리롤 바우처를 샀으니까 리롤도 할 수 있네요. 기습을 진행해주면은 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앞에다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뽑았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10을 플레이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네, 이거는 점수를 너무 많이 얻는 것 같아서 일부러 곱하기를 앞에 놓아서 점수를 좀 적게 얻으려고 했고요. 점수가 많네. 좋습니다.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계속 키워줍시다. 키워줄 걸 키워주고 점수가 많다는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플레이 원 핸드를 넘길 수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데스 카드가 있어요. 이 데스는 카드를 이제 왼쪽,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왼쪽으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카드를 옮겨가지고 쓸 수 있고요. 스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많으니까 없는 3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페어를 플레이하고 싶으니까 이제 적게 있는 거를 없애고 많이 있는 걸로 넣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고 우리가 보스를 리롤할 수 있어요. 근데 보스가 어떤 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2만 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면은 요렇게 놓으면은 첫 패로 2만 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일반 페어일 것 같아요. 플레이해도. 그러니까 요런 페어가 얻을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해봅시다. 이만점을 얻을 수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스 리롤 할 필요가 없을 거고. 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플래닛 카드 2개를 쓰고 요거를 이게 플레이하고 싶어서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캐슬의 밸류를 위해서. 이거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다음에 점수를 많이 얻고 싶으니까 미리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쓰고 우리가 조커를 여냐, 이거를 좀 더 좋은 점수 내는 조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커도 열고, 킹은 강화하면 에이스가 돼요. 그래서 페이스 카드를 없애줘야 되니까 이제 킹을 강화해주고 스트렝스로 1씩 올려주고요. 여기 있는 그때 봤던 이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있고 언커먼 조커가 1.5m를 준대요. 언커먼 조커가 3개 있으니까 이거를 씹어봅시다. 나머지 카드는 조금 설명이 길어서 지금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리롤을 해보고 다음으로 갑시다.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많이 막 해야 될 게 없고, 이걸 플레이하고 싶죠? 세븐을 플레이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7을 플레이해요. 그러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길 거예요. 좋아요. 이것도 언커먼이라서 이렇게 나의 점수가 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점수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그 점수를 낮게 조절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게임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해주고, 바우처, 이 핸드 크기를 늘리는 바우처네요. 핸드 크기를 늘리는 바우처를 사주고, 스펙트럴 페이지 열어주고, 이거는 카드 한 장을 제거하고 그때 강화된 에이스를 주는 카드고요. 이거는 골드실을 붙이는 카드. 이거는 숫을 하나로 바꾸는 카드, 모양을 하나로 바꾸는 카드고, 이거는 무작위 레어 조커를 만들고 돈을 영원으로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레어 조커가 들어갈 칸은 없고요. 요거를 먼저 쓸게요. 이걸 쓰고, 그러니까 요거를 쓰고 싶으면은 골드실을 붙여서 원하는 요 에이스를 써보고 싶을 것 같고요. 똑같이 플래닛 카드를 만들어서 이거 강화를 해줍시다. 네. 다음으로 가고, 보스를 봐야 되는데, 이런 보스들은 사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절반으로 깎는데, 조커로 점수를 내는 덱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플래닛 카드로만 점수를 낸다면은 그러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클럽을 버리고 이 10을 플레이하고 싶죠, 아무래도. 10을 남겨두고 싶죠.
페어를 플레이하고 싶을 것 같아요. 페어를 확정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어를 확정하고 플레이할게요.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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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데 플래닛 카드가 아니면은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카드들이 여기 너무 많아서 스킵을 하고 조커도 이미 좋은 조커들이 많아서 아마 이 지금 별로 멀트가 없는 버스를 바꾸는 거 말고는 큰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주고 이 굴을 플레이하고 싶어요. 2개 굴을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하고 다음에 이 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롤을 할 때마다 멀트를 주는 성장형 조커네요. 이거는 이제 리롤 할 때마다 주는 조커인데 1.5배는 지금 여기에 1.5배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성장형이지만 얘도 성장형이라서 성장형 조커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커먼이라서 1.5배 이 베이스볼 카드의 1.5배도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네 돈을 좀 더 얻어보고 그다음에 플래닛 카드도 페어를 쓰고 리롤을 하고 리롤을 더 하고 리롤 더 하고 적당히 돈이 될 때까지 리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놔야 되고 다이아몬드인데 돈은 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옷은 남기고 싶죠. 이 옷은 그 플래닛 카드를 주는 옷이니까 남기고 싶고 플레이하면은 점수를 많이 얻네요. 좋습니다. 쓰고 속도를 좀 올릴게요. 아마 나중에 또 다시 낮출 것 같은데 방금은 어떤 타로 카드였냐면은 그때 설명했던 이 타로 카드입니다. 판매 가격만큼 다 돈을 주는 카드고 그래서 3달러에 사서 18달러 주는 거니까 일단 이득이라서 했습니다. 이것도 아무거나 골라도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페어를 플레이하니까. 이건 레드실이에요. 이 카드를 한 번 더 플레이하는 그런 리트리거 하는 카드인데 이제 아무것도 안 붙어있고 우리가 이미 좋은 실이 많아서 스킵을 하고 이 바우처는 플레인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카드들 이런 카드들을 상점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바우처입니다. 일단은 사고요. 사실 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게임을 이기기가 쉬운데 이 컬렉션의 바우처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고 위로 해줍시다. 해주고 쓰고 플래닛 카드를 다시 쓰고 네
이 카드도 성장형 카드인데 이 카드는 나중에 집게 되면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이전 카드를 만들어주는 카드가 있어요. 좀 더 좋은 카드에 쓰고 싶어서 그냥 사서 여기다가 소모한 칸에다 놔두겠습니다. 다음 보스는 이제 30만 칩을 필요로 하는 보스인데 우리가 점수가 그렇게 적게 얻고 있진 않은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이 클리어를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에이스. 그래서 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열고 이제 돈을 얻고 열고 카드를 없애고 싶어요. 이걸로 이제 페이스 카드를 굳이 없앨 필요도 없는데 이제는 근데 어차피 그 잘 안 쓰니까 페이스 카드를 잘 안 쓰니까 없애고 요것도 황금으로 바꿀까요? 이걸 황금으로 바꿉시다. 사실 어디로 바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시 리롤을 좀 해주고 이게 되게 사실 그 지루한 작업인데 근데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카드도 성장형 조커예요. 이 카드도 성장형 조커인데 되게 플레인 카드를 넣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이 카드를 넣을 때마다 0.25 멀티를 주는 카드예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끝까지 왔고 이 카드가 성장할 시간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똑같이 스페이드를 버려주고 우리가 플레이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에이스고 원하는 거는 요런 실 카드들. 그래서 플레이 해주면은 990만 점을 얻네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속 진행해주면은 되고 요거를 돌려볼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조커들에게 이 포일 홀로그래픽 폴리크롬이 특수 효과, 에디션 효과를 주는 카드고요.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고 요거를 쓰면은 한 번 더 돌려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행성 카드를 열면은 행성 카드를 또 이제 컨스텔레이션을 강화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카드를 사서 넘어갑시다. 일단 하트를 버리고 싶어요. 하트를 버리고 싶고 저거는 어차피 게임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이라면은 여기는 이 5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는 이 블루실을 만들고요. 여러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페어를 플레이해요. 근데 플레이하기 전에 이 소비 슬롯이 꽉 차 있으면은 이게 생성이 안 되거든요. 이 플래닛 카드에 머스트 헤브 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만 생성이 되니까 이렇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카드를 아무거나 이제 없애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클리어했는데 이제 당연히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처음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게임을 많이 해본 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어떤 자기의 그 상황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덱이 새로운 덱도 나오고 새로운 카드도 나오고 새로운 조커도 나오고 조커들이 많이 나오네요. 덱과 조커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제 이 블루 덱, 이 새로 열린 덱으로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런을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